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에 원주시가 예비주자로 선정되면서 문화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일과 후 병사 외출을 허용하고 외박 위수 지역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 한류 축제인 제7회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내년에 원주에서 개최됩니다. 원주 MBC 연말 기획보도, 오늘은 SRF 열병합 발전소와 화훼 특화 관광단지의 사업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에 원주시가 예비주자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발전을 이루겠다는 문화도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추진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원주시가 예비주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10개의 지자체를 선정 발표했고 도내에서는 원주가 유일합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 도시를 주제로 지난 2016년부터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시작했으며 옛 원주여고의 복합문화센터 설치와 대규모 공연장, 그림책 도서관 건립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도시로 확정되면 5년 동안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앞으로 1년 동안 예비 사업을 통해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시설 투자보다는 시민들이 문화가 생활화되는 그런 콘텐츠 개발 이런 쪽에다가 우선 투입할 계획이고, 확성동을 비롯해 원도심 등 곳곳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과도 연계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비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와 심사를 거쳐 원주시는 내년 말쯤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국방부가 일과 후 병사의 외출을 허용하고 외박 위수 지역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접경 지역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에 외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4시간 동안 한 달에 2번 이내로 가능합니다. 병사들이 자기 개발이나 개인 용무를 목적으로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병사들의 외박 지역 제한도 사실상 폐지됩니다. 부대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외박 지역이 확대됩니다. 또 부대별 여건에 따라서 어떤 시행을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한 사항이 많다고 판단해서 현재 보고드린 대로 지역 맞춤형으로 해당 부대장과 지역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국방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접경 지역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평일 일과 후 병사 외출은 반기지만 위수 지역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범으로 그때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군인까지 이수 지역을 풀어준다면 이 작은 군인들은 모두 다 이게 어떻게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위수 지역 폐지를 급박하게 진행할 경우 충격이 큰 만큼 외박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상인들과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군장병 세대의 기호에 맞는 시설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춘천이나 이제 서울 쪽이나 가서 외박을 즐기지 않더라도 양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스크린 야구장이라든가 아니면 VR 게임장을 지금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국방부의 병역문화 혁신 조치가 군부대 의존적인 접경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운송 면허 발급을 위한 삼수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면허 발급 경쟁이 치열한데요. 발급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월 플라이 강원은 플라이 양양에서 강원으로 이름까지 바꿔 항공운송 면허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국토부의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달에야 본격적으로 심사 업무가 재개됐습니다. 삼수도전에 나선 플라이 강원은 400억 원의 자본금에다 항공기 확보 계획도 10대로 늘려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항공권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관광이나 여행 상품까지 같이 묶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운송 사업만으로 이걸 내기가 좀 어려운 수 있지만 전체 상품으로 하면 수익 구조는 좋아진다. 강원도와 양양군도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플라이 강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허 발급 이후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공항 시설을 개선하고 항공사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전제로 강원도 플라이 강원 안정화 TF팀에 저희 군이 참여해서 지금 내년 안에 비행기를 띄울 수 있도록 지금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비용 항공 운송 면허를 신청한 곳은 4개 공항 5개 업체에 달하는데 한 2개 업체만 선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플라이 강원이 면허 발급 심사에서 탈락하면 양양공항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공항 부지를 대규모 관광단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양양국제공항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면허가 반려될 경우 저희 지역 주민들은 양양국제공항을 폐쇄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의 운명을 가를 플라이 강원의 운송면허 발급 여부는 내년 3월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올해 주요 뉴스를 돌아보는 연속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최근 10여 년 동안 원주 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SRF 열병합발전소와 화훼단지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를 전망해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와 원주시 의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시장의 포기 선언에도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과 시의회는 포기 선언의 실효성과 의지의 의문을 제기하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어 발전소 포기 선언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장은 SRF 열병합발전소 포기 선언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주에너지는 시장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 허가와 실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이 허가 절차와 설계가 끝나면 언제라도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쉽게 정치 논리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아니다. 발전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화훼단지 사업도 지난달 관광단지 지구지정 기한이 연기된 이후 일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최근 투자 유치를 위한 현장 실사 등을 진행했고 이르면 다음 주에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상 부지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사업의 실제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원주 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SRF 열병합발전소와 화훼단지. 내년에는 또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시민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동북아 경제 한류 축제인 제7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내년에 원주에서 개최됩니다. GTI 박람회는 내년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원주 따뚜 공연장에서 열리며 영서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박람회는 북측의 GTI 재가입 등을 대비해 남북 화합 무대, 평화, 번영의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원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 내년도 의정비를 5.65% 3,9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내년부터 매달 327만 5천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되며 202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3년 동안 의정비가 인상됩니다. 하지만 원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비 3,950만 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낮춰야 한다가 64.1%, 적정하다가 34.9%를 차지했고 높여야 한다는 것이 1%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에 도내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45개 병원 가운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모두 9곳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적었습니다. 건보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병원의 숫자도 적지만 근무 여건이나 급여 문제로 지원자 수가 저조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대신 의료 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주관한 2018 원주문화포럼이 오늘 원주 오페라 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문화정책과 지역 전달 체계를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서는 민주연구원의 이용민 연구위원 등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화정책의 방향과 지역으로 문화예술정책이 전달되는 체계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원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관외 전입자를 대상으로 관광지 순환형 시티 투어버스 무료 탑승을 지원합니다. 타 시도와 도내 타 시군에서 원주시로 전입하는 관외 전입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시티 투어버스 탑승을 위한 신청 안내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안내문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티 투어는 순환형과 테마형 두 종류로 운영되고 있으며 순환형은 1일 10회 10곳의 버스 정류장을 운영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